지금 우리가 이 과정으로 오는 절차 이런 것들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다 공표가 됐죠.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은 심리적 해임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네네. 정몽규 회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난 홍명보 감독도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기거나 한 경기라도 지면 저는 무조건 바뀌는 거기도 하지만 이겨도 이게 크게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있어요. 네. 내일 밤입니다. 네. 밤 11시 요르단 암만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가 치러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타고 우리 선수들이 또 옵니다. 네. 그래서 1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이라크와의 또 경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 운명의 2연전이라고 붙인 이유가 지금 세 팀 요르단, 한국, 이라크가 1승 1무야. 뭐 다득점에서 좀 밀려서 한국이 지금 2위인데 그렇죠. 네네네. 그만큼 이게 지금 상위 두 팀 2위까지 할 수 있는 이 세 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혼전이 됐죠.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순위를 띄워놨는데 요르단, 우리, 이라크가 승점이 4점으로 갔잖아요. 네. 어쨌든 다 맞물려 있어요. 예. 이번 월드컵 아시아 지역에서는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이 순으로 순위가 갈라지는데 예. 여튼 뭐 초반이니까 저 세 팀이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3차에서는 조의 1, 2위만 직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3, 4위로 내려가면 또 4차에서 네. 막 플레이오프 이런 걸 치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2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맞대결하는 팀이 우리랑 승점이 똑같은 요르단, 이라크.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같은 조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두 팀하고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삐끗하면 순위도 밀려서 또 한 번 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하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여론을 알고 계시겠지만 예. 민심이 사납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에 대한 사퇴 지난번 여론조사 80%까지 육박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뭐 좀 삐끗한다 그러면은 뭐 걷잡을 수 없는 민심으로 그렇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2연전은 정말 말 그대로 운명이 걸린 네. 명운이 걸린 2연전이다 이렇게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진짜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월드컵 뭐 출전하느냐 여부에 대한 운명의 2연전이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의 코치가 바뀔 수 있는 또 운명의 2연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천수 위원이 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에 2연패 당하면 감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바뀐다. 지금 상황에서 2패를 하면 명분이 없다. 두 경기 지는 건 자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2연패 하면 이제 뭐 자질 문제는 맞죠. 아니 저는 사실은 요르단이 지금 타말이랑 나이마트도 네, 나올지 몰라요. 말지 불투명합니다, 모르는 상황. 지금. 네. 후세인도 나올지 모르는 상황. 예. 심지어 뭐 이 선수들이 나와도 컨디션이 100%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요르단 같은 경우는 감독이 바뀐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름에 그렇죠. 이제 부임했으니까요.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당연히 스쿼드가 더 좋으니까 더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정이라도. 예. 그래서 2연패가 아니라 2연승을 해도 경기력이 안 좋으면 자질 문제다. 근데 2연승 하는데 또 그 되게 높이 올려놨어, 홍명보 감독을. 2연 5대5로 이겨야 그 한 성공한 걸로 원정은 봤지. 기준점을 원정 기준점. 3대0. 원정은 3대0. 요르단 3대0. 이라크전 5대0. 네. 그거 아니면 실패다.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 얼마나 또 지금 추락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 속에 예. 감독직을 지키고 있으면 그 정도는 보여줄 자신감이 있어야.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예. 맞아요. 그 정도 보여줄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지. 본인이 기준이 높여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경기라도 삐끗하면 민심이 더 사나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지거나 비겨도 저는 여론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겨도 나는 시대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정에서 3대0 홈에서 5대0 정도 이기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마 기준점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페노가 얘기했던 말의 함의는 이 지금 우리가 이 과정으로 오는 절차 이런 것들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다 공표가 됐죠.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심리적 해임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네네. 정몽규 회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난 홍명보 감독도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비기거나 한 경기라도 지면 저는 무조건 바뀌는 거기도 하지만 이겨도 이게 크게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개죠. 사실 그쵸. 결과랑 이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그 우리 축구협회가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요. 뭐 예전부터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A 매치가 자주 있으니까 A 매치 때 우리가 보통 아시아 팀 만나고 그럼 이길 확률 높고 네. 그럼 분위기 좋아지고 이게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냥 좀 좋아지겠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홍명보 감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축구가 홍명보 그렇지. 다음 감독, 뭐 다음 월드컵, 다음 아시안컵 계속 있는데 이거를 뭐 안 끊어내면 다음에 또 이렇게 뽑는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이번에는 사실 뭐 별개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번 뭐 2연전을 이기거나 뭐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공격을 할 거고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크리스만이 아주 큰 일을 하고 갔잖아. 요르단에게 우리가 졌죠. 무너졌죠. 예, 네. 0대 1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언제부터 사실 요르단을 강팀이라고 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걱정하고 막. 이라크가 사실 끈끈한 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 요르단 이라크 2연전 놔두고 운명의 2연전 이런 표현을 써. 지금 쓰고 있잖아. 네. 크리스만 아주 큰이라고 간 건데. 근데 사실 생각해봐. 요르단이 피파 랭킹이 68이야. 그리고 우리가 23입니다. 네. 거의 뭐야 이 정도면 3분의 1 정도? 뭐이 정도 어쨌든 차이가 좀 크잖아. 우리보다 거의 한 42계단이 낮은 팀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잡아줘야지. 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같은 경우는 주전급들 알타말이나 알라이마트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이천수 위원의 그 기사 한번 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자질의 문제다. 경기에 지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게 명확하게 맞는 게 지난번 5만 우리가 3대1로 이겼을 때 네네. 홍명원의 두 번째 경기 그때 손흥민 해조 축구 아니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더니 아니다. 이건 내가 전술 높은 거다. 그렇죠. 네. 그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게 자질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돼요. 그것도 바로 맞아요. 직접적으로 실험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손흥민 해조라고 이야기했던 손흥민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손흥민이 없을 때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진짜 말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내용이나 결과를 다 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바뀌냐 안 바뀌냐를 떠나서도 홍명보 감독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능력, 자질 그렇죠. 네.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건 사실 이천수 위원이 뭐 옳은 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뭐냐면은 2연패 하면 바뀐다 그랬잖아. 네. 그럼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2연승을 하면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이 기사를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늘 소신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2연승 했으니까 이제는 가야 되네. 넘어가냐? 뭐. 그렇게 면죄부가 될 수 있어서 나는 좀 기사 보자마자 조금은 이거 위험한데 그렇게 생각할 이런 수도 있겠네.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예. 위험 바람 자극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그런 좀 생각할 수 바꿔 있죠. 얘기하면 출연자의 면죄부처럼. 발언이니까. 면죄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다시 견제해야 될 입장은 이 과정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잘해서 다시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우리는 그 본질로 네네네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를 좀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이런 매체들이 예. 해야 되는 일이다. 음. 왜냐면 그렇지. 이제 어쨌든 저는 2연승하면 분위기 좀 바뀝니다. 분위기는 이건 어쩔 수 바뀌어요, 없어요.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런 바뀌어요. 거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쨌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체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정몽 회장님이 네. 유튜브를 많이 신경 쓰니까 60만 유튜버가 힘을 써서 이거 70만이야 이제. 죄송한데 70만. 이거 되게 예민해. 72만입니다. 예민해. 72만 유튜버가 힘을 써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잘 그럼요. 빠지지 네. 않도록. 뭐 페노도 그런 역할을 해줄 테고. 근데 페노가 아까 했던 그 단어 별개의 문제입니다가 정답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별개죠, 별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응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대표팀을 바라보는 게 솔직히 좀 애매한 느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건 이런 거잖아. 그동안 축구협회가 하는 거 보면 응원할 맛이 안 나는데 우리 선수들 생각하면 응원을 꼭 했으면 좋겠어. 이 애매함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경기장 가면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선수들을 응원 안 한 적은 없어요. 응원 항상 선수들은 했죠. 네. 하지만 지금 축구협회가 하는 게 하도 못마땅하고 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무라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경기 있을 때는 응원할 수 있죠. 예. 우리 선수들은 응원할 수 있죠. 하지만 끝나면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해왔어? 물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해버지 박성 선수가 얘기했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 발언했을 때 그때 그렇지. 내가 오랫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그동안 살아와서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결과가 좋으면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준비가 부족했어도 다 덮여왔더라. 지금까지 내가 살을 때 보면. 예. 그런데 세상은 변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번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은 그 과정을 기억할 것이다. 예.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성숙하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용도 많이 볼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결과도 보고 하지만 그와 별개의 문제로 과정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네. 지금 뭐 계속 그 이라크 홈 경기죠 이라크가 그 뭐 매진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표 많이 나갔다는데. 거의 매진이죠. 네. 어제 우리 용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어쨌든 뭐 한 3만 7천석이다 보니까 예. 일단 뭐 당연히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이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한 8시인가 9시쯤에 확인했을 때는 2천석 남았거든요. 2천석? 지금쯤은 뭐 나왔겠네. 지금쯤은 거의 매진이죠. 예. 그래서 그 용인시가 그 접근성과 관련해서 좀 더 교통 뭐 문제 있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걸 좀 개선하는 뭐 주차장도 되게 대폭 늘렸대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가시는 분을 위한 편이 그럼요. 그거는 필요하죠 당연히. 아니 응원하러 가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별개 문제로 봐셔도 돼요. 예, 우리가 그리고 충분히 저희 계속 앞으로도 싸울 테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왜냐하면 이게 22일 지금 국정감사는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도 뭐 문체부와 관련한 감사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축구협회만 콕 집는 게 22일이에요. 맞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계속 아마 이런 관련된 말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월드컵 예선 2경기가 요르단과 이라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 기간 때만큼은 너무 하지 말자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예. 그게 끝나면 그동안 준비하거나 들여봤던 거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어제 유인촌 장관 승인 안 해 사선 이 정도 지난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 이상이 무엇인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냥 경기 지켜보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고 네. 그 이후에 아마 이거는 축구협회가 버티거나 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그 정도 판단은 하고 있다. 네네. 왜냐면 그렇잖아요. 월드컵 바로 앞에 있는데 내일 경기 하는데 내일 아침 이상하잖아 조금. 그 정도는 조금 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 봤더니 만약에 아까 그랬지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네. 이 경기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바로 아마 즉각적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봤더니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7월 13일 날 부임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를 2경기 했는데 만약에 이번 2경기 하고 물러난다면 석 달 정도 만에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 봤더니 2014년 홍명보 감독 때가 최근에 가장 빨리 물러난 거더라고요. 그게 1년하고 한 20일 정도 만에 경질됐어요.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가장 그게 10년 동안 홍명보 감독이 한 1년 정도 한 게 가장 빨리 물러난 거고 그 전까지 봤더니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아드보카트가 8개월. 아드보카트.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냥 월드컵 앞두고 부임해서 맞아. 끝나고 그만두기 때문에. 그다음 되게 내가 희한한 거 찾았어. 월드컵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아까 했던 아드보카트가 8개월 만에 물러나는 게 그 최근에는 그래도 제일 빠른 건데 더 빨랐던 거 그 근처에. 그러니까 1995년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코리아컵 때 박종환 감독이 3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3개월 만에. 뭐가 있었나? 95년에 코리아컵.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 박종환 감독이었는데 잠비아와의 경기 때 아주 무기력하게 경기하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박종환 감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기 전날 선수들 일부가 숙소를 무단 이탈해서 음주를 했다. 그래서 그때 보도에 따르면 11회라는 게 나옵니다. 축구계에 11회 조직이 있다. 거기에 홍명보 감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건이 빌미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박종환 감독이 물러났고 임시 감독 하다가 다시 96년 아시안컵 때 했는데 우리가 또 이란에 대패하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2대6? 2대6.
그래서 물러났는데 그것도 이때의 여진이 남아있는 거다라는 보도가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희한하죠. 기강이 안 잡혀 있었구만. 그러니까 그러네. 물론 그 전에는 1991년에 고재욱 감독이 2달 만에 물러난 적도 있는데 네네. 여러분들 이거 역사를 보실 때 우리가 대표팀 감독 전임제를 쓴 게 네. 옛날엔 아니었어. 네. 전임 감독, 그러니까 대표 감독만 맡아주세요를 언제부터 썼냐? 19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쓴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프로팀 감독을 하나 다른 감독을 하는데 잠깐 월드컵 있거나 대회에 있을 때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재욱 감독이 91년에 2달 만에 했다는 거는 그냥 잠시 왔다가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 빼면은 95년 코리아컵 박정환 감독이 3달 만에 물러난 건데 이게 그때 선수 홍명보가 개입됐던 일이야. 좀 신기하다. 역사 좀 신기하지. 나도 이거 찾다가 야 이거 좀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있죠. 이번에 규정 얘기할 때 정관 얘기할 때 되게 이거 너무 올드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했던 게 뭐냐 이런 거 있죠. 축구협회가 구단에 요구할 경우 그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지. 국대 감독이 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현직 K리그 감독을 빼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그러면 이건 무조건 대표팀이 오너고 대표팀이 부르면 K리그는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데 야 이런 정관이 말이 돼? 네.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아요? 그게 전임제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때는 겸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포항이 있어. 이해된다. 포항이 있으면 저 유현택 감독님 저 월드컵이니까 잠깐 일단만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이거야. 그때 만들어 놓은 걸 지금도 손 안 본 거야. 거의 30년 됐네. 여하튼 이번에 찾으면서 여러 가지 좀 봤죠. 또 재밌다. 약간. 그죠? 좀 신기하다. 옛날 얘기. 네. 어쩐지 기강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어. 본인이 그렇게 아니 해봤기 그 때문에.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그 많아요. 홍명보 감독의 그 논란 탭에 가보시면 선수 논란 탭에 가보시면 많아요. 근데 갑자기 논란템 얘기해서 갑자기 달수형만큼 맞나? 야. 그래도 다른 점은 바로 양복 입고 이렇게 사람과 저는 그냥 바로 바로 그거의 차이, 태도의 차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천수 위원이 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